고대 점토석판에서 발견된 5천년의 부라는 책 제목은 실제로 수에즈운하 동쪽으로 6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출토된 바빌론 석판에 새겨진 내용을 바탕으로 책이 쓰여졌기 때문이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했던 부자 아르카드라는 인물을 통해 어떻게 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지은이는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으로 기업가인 동시에 50여 권의 베스트셀러 저자, 전문작가로 활동했다. 초판은 1929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후 100년 가까이 38개국에서 800여 회에 걸쳐 인기를 끌며 개정 중보되었고 2023년 12월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재출간되었다. 책은 바빌론 유적지에서 발굴된 5개의 점토판과 함께 시작한다. 먼지로 뒤덮인 바빌론 잔해에서 점토판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5천년 전에도 지금의 우리들이 겪는 문제를 똑같이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게 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방법은 분명 우리가 부를 모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데 매우 가치 있고 또한 매우 쉬운 방법임을 알 수 있다. 5천년의 부는 부자가 되는 방법 역시 좋은 가정 환경이나 특별한 행운이 아닌 돈에 대해 공부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금전적 자유는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매우 논리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5천년의 부는 돈을 모으는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 아르카드. 아르카드는 바빌론뿐 아니라 멀리 니네베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최고의 부자였다. 남을 돕는 일에도 열심인 그는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년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 계속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릴 적 함께 배우고 자란 그가 특별한 재능도 특출한 능력도 없이 큰 부를 쌓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부러워했다. 그러면 곧장 아르카드는 그들을 꾸짖었다. 행운이라니 아직도 그런 말을 믿는가? 행운이라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은가? 오히려 행운은 심술궂은 아닌가? 어쩌다 행운을 얻은 이가 결국 파멸에 이른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건가? 가난한 사람은 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알았어도 실천하지 않은 2가지 경우일 뿐 행운으로 부가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일세. 어쩌다 온 행운은 사람을 무책임한 낭비자로 만들고 모든 걸 함부로 써버리게 하고 욕구와 욕망에 휘둘리게 하지.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돈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꼭꼭 숨기고 쌓아놓고는 도둑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하지만 부를 만들고 지키고 더 크게 불릴 줄 아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네.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쉽게 보이지 않을 뿐. 그러니 내가 이룬 부를 행운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치부하지 말게.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뜨며 속으로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시인하곤 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했고 그들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자신이 부자가 된 방법을 아르카드는 알려주게 된다. 아르카드는 이윽고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젊었을 때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했고 그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키는데 부가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네. 부는 가족들을 더 많이 웃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걸 말이야. 멀리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이 많은 기회와 행복감을 준다는 것도. 이것을 깨닫고 나도 세상에서 꼭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부를 보고 부러워하며 살지 않겠다고 말이야. 나도 반드시 그들과 같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었지. 싸구려 옷을 입고도 감사해하며 만족하고
가난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네.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는 물려받은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상인의 자식 아닌가. 다른 특별한 재능이나 재주가 없으니 무엇보다 반드시 부를 가질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 중에서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자네들 모두가 가난하다면 부자가 될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인정하기 바라네. 나는 기록사무소에서 필경사로 오랫동안 일했네. 매일 매주 매해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생활비로 모두 쓰이고 남는 게 없었어. 그런 지경에서도 언제나 반드시 부를 이루고 말겠다는 내 결심은 확고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대금업자 알가미 쉬가 기록사무소로 와서 법전 점토판을 주문했어. 알다시피 그 법전은 너무 방대한 책이 아닌가. 그런데도 알가미 쉬는 이틀 안에 점토판을 완성해달라며 우겼어. 그리고는 만약 기일 내에 점토판을 완성하면 동화 2잎을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기일 내에 마치지 못했어. 그건 당연한 일이었지. 그런데도 알가미 쉬는 화를 냈다네. 나는 알가미 쉬가 대단한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알가미 쉬 당신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만약 내일까지 제가 이 서판을 점토판에 모두 새긴다면 동화 2잎 말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약속을 하시면 기필코 끝내놓겠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은근한 미소를 띠면서 내 거래를 기꺼이 받아들이더군. 그날 나는 내 모든 힘을 다 쏟았네. 허리는 부러질 듯 아프고 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다음 날 정오가 지날 때쯤 점토판에 글을 모두 새겨놓았네. 저녁이 되기 전 기록소에 온 알가미 쉬가 말했어. 자네는 뻔뻔스러운 직원이지만 나는 자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성사되었군. 그렇다면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자, 이리 와 앉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지. 잘 듣게.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라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으로 그 역시 나의 소유가 되지. 하지만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것일세. 자네는 옷 만드는 사람에게 번 돈을 주지 않았나? 감자와 향신료를 파는 음식 가게 주인에게도 줬겠지.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돈을 줬을 거야. 아내에게 주려고 말이야. 이렇게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거야. 자네는 바보네.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 말일세. 이렇게 되면 누가 돈의 노예인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이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하네. 이것을 실천하면 자네가 원하는 그 부를 얻게 되는 걸세. 이 말을 이해하면 내가 주기로 한 동화 2잎의 수천 배를 지불한 셈이지. 그렇다면 노예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건 자네가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면 되네. 그 일부의 규모는 버는 돈의 10분의 1이야. 자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계속 모으면 10년 후에는 얼마나 가질 수 있겠나? 그 노예를 일하게 하지 않고 땅 속에만 묻어놔도 지금 자네가 벌고 있는 1년만큼의 돈이 생기지 않겠나? 어떤 것을 사든 자네가 버는 돈의 10분의 9를 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지 않아야 해. 돈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네. 이 돈이 앞으로 자랄 돈나무의 씨앗이지. 돈나무는 일찍 심으면 심을수록 더 빨리 자라난다네. 성실하고 꾸준하게 10분의 1을 모으는 저축이라는 비료와 물로 돈나무는 반드시 크게 자랄 걸세. 알가미 쉬는 이렇게 말하고 필사본을 들고 가버렸어. 나는 그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네.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떼내 소중히 간직했지. 번 돈의 10분의 1을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를 쓰기로 한 거야. 신기한 것은 10분의 1을 쓰지 않고 모은다고
돈이 전보다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거네. 그 돈을 떼놓아도 생활은 전과 별 차이 없었어. 돈이 모이다 보니 무언가 사고 싶은 유혹도 생겼지만 꾹 참았지.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 쉬가 나를 찾아왔다네. 이보게, 자네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번 돈의 10분의 1을 자네 자신에게 지불했는가?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네. 예, 어르신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군. 그는 옅은 미소를 띄었어. 그럼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네, 저는 그것을 벽돌 제조업자인 아제무르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먼 바다로 나가 페니키아에 있는 희귀 보석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판 수익을 나누자는 그의 제안대로 했습니다. 순간 알가미 쉬는 이마를 찡그리고 무서운 어조로 화를 냈지. 어떻게 보석 사는 일을, 그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벽돌업자에게 의뢰했단 말인가? 별자리를 제빵업자에게 물으러 갈 텐가? 이복의 젊은이, 자네의 12개월의 돈 노예들은 사라졌네. 아예 뿌리째 어디론가 던져버린 셈이야. 자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걸세. 충고 하나 해주겠네. 앞으로 보석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든 보석 상인에게 가게나, 양에 관해서라면 양치기에게 가서 묻게나, 밀가루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 빵을 굽는 상인에게 가야 한다는 말일세. 그러나 조심하게. 모든 조언들은 무상으로 얻겠지만 그 말들 중 취할 것을 가려 듣게나. 특히 돈을 키워본 경험 없는 사람에게 듣는 것은 그 의견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데 수업료를 치르게 될 걸세. 그는 이 말을 하고는 휙 돌아가 버렸어. 결국 알가미 쉬가 말한 대로 돼버리더군. 페니키아 사람들은 악당이었어. 아제무르가 사온 보석은 가치 없는 돌 조각이었거든. 내 돈나무의 씨앗을 모조리 잃게 된 거지. 나는 또다시 10분의 1을 모으기 시작했어. 이제는 습관이 돼서 모으는 일도 어렵지 않았어.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 쉬가 다시 찾아왔다네. 지난번 만난 후 자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군. 저는 제 자신에게 충실하게 10분의 1을 다시 지불해 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씨앗으로 방패 제조업자인 시미야비가 청동을 사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는 넉 달마다 제게 이자를 보내옵니다. 잘했네. 그렇다면 자네는 그 이자로 무엇을 했는가? 저는 포도주와 향신료가 든 빵을 사고 친구와 가족을 초대해 멋진 만찬을 즐겼습니다. 언제나 돈이 부족했기에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얻은 것을 누렸습니다. 언젠가는 건강한 나귀도 한 마리 살 예정입니다. 알가미 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 그렇다면 자네는 저축의 자식들을 먹어치우고 있단 말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손들이 자네를 위해 일할 거라 기대하는가? 자네는 여전히 바보군. 아직은 돈을 쓸 때가 아니라는 말일세. 더불어 자네의 얼굴이 주름지거나 더 큰 투자를 하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말일세. 돈이 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황금 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풍족한 먹거리와 웃고 즐기는 것은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그렇게 말하고 알가미 쉬는 다시 가버렸어. 그리고 2해가 지나도록 나는 알가미 쉬를 보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만나러 온 그의 얼굴은 온통 주름으로 덮여 늙은 노인이 돼 있었지. 아르카드, 자네는 자네가 꿈꾸던 부를 이뤘는가? 알가미 쉬가 물었어. 아직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있고 지금까지 모은 돈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돈이 낳은 자식까지 한데 모여 열심히 일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언은 어떻게 듣고 있나? 아직도 자네와 친한 그 벽돌 제조업자에게 투자할 곳의 조언을 듣고 있나? 아닙니다. 그에게는
벽돌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것입니다. 아르카드 자네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군. 자네는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사는 방법을 배웠고, 조언을 들을 만한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을 배웠네. 그것은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돈이 자라나는 방법이지. 자넨 이 모든 걸 잘 해낸 것 같군. 그러니 책임 있는 직책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나는 이제 매우 늙었네. 내 아들들은 돈을 쓰는 것만 알고 버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지. 하지만 나는 돌볼 것들이 많고 그 규모도 매우 크다네. 자네가 니프루에 가서 내 땅을 돌봐준다면 자네를 동업자로 삼고 내가 이 생의 여행을 마치는 날 재산을 나눠주겠네. 그래서 나는 점토 서판 일을 그만두고 니프루로 가서 그의 거대한 땅의 관리자가 될 기회를 얻었어. 내 마음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들끓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 나는 알가미 쉬에게 배운 그대로 모든 걸 실천했고, 내가 관리하는 동안 그의 재산은 훨씬 크게 불어났지. 그의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그가 내게 지불하는 돈도 그만큼 커졌네. 그렇게 나는 계속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했지만 이전보다 더 큰 돈이 쌓여갔네. 10분의 1의 노예들은 자식으로 불어난 돈들과 합해져 내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네. 더불어 알가미 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동업자인 내게 배분해둔 재산을 물려받았어. 아르카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부유한 자산가가 재산을 상속해주다니.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군요. 내가 운이 좋았다면 그건 성공하겠다는 욕망을 스스로 가졌다는 점 외에는 없네. 나는 처음 4년 동안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모으지 않았나. 부자가 되겠다는 내 결심이 확고했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증명한 거지. 비바람이 바뀌는 것을 연구하고 때에 맞춰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에게 운이 좋았다고만 말할 수 있는가?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오지 않는 오만한 신이라는 걸 모르겠는가?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맞네. 자네는 첫 번째 저축을 잃어버렸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쌓았지. 남들에게 없는 강한 의지를 가졌던 셈이야. 강한 의지력이라고? 여보게 친구,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인가? 의지력이 강하다고 낙타도 들기 힘든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는가?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데 반드시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네. 의지라는 건 매우 작은 일도 멈추지 않는 것일 뿐일세. 단순하고 가볍게 그저 하는 것이야.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기로 정하면 나는 그것을 꼭 할 것이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나? 만약 내가 100일 동안 도시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조약돌 하나를 주워서 시냇물에 던지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면 나는 그렇게 실천할 걸세. 만일 7째 날 조약돌을 던지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내일 2개를 주워 개울에 던지면 돼 라고 말하지 않을 거란 뜻일세. 20일째 되는 날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매일 돌을 던지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말이야 라고 말하고 돌 한 움큼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만두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걸세. 사소한 일도 하기로 했다면 그저 약속한 날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이지. 애초에 실행하기 어려우면 아무 쓸모없는 짓을 매일 하겠다고 결심하는 바보는 없네. 쉬고 즐기는 일을 포기하고 뭐하러 힘든 일을 자초하겠는가? 분명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걸세. 부는 노력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라난다네. 마치 마술처럼 자라나지. 아무도 그 한계를 예측할 수 없어.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 무역배를 타고 번 돈으로 해안에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나. 나는 이제 자네들에게 부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을 따를 것을 권고하네. 자네들이 얼마를 벌든 그중 10분의 1을 반드시 떼어내게.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 이 말을 자신에게 하게. 그리고 정오에 또 그 말을 하게. 밤에도 그 말을 하게. 매일 매 시간마다 그 말을 되풀이해서 하게. 그 말이 낙인처럼 온전히 정신에 새겨질 때까지 자신에게 그 말을 계속하게. 알가미 쉬의 지혜를 명심하게. 버는 돈의 10분의 1은 자기 자신에게 지불되어야 하네.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온전히 내 소유인 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부자가 된 느낌을 주는지. 어딘가에 쓰지 않고 내 수중에 있는 돈이 가진 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일세. 이런 경험은 자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걸세.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갖는 기쁨을 알게 되고 삶의 즐거움이 더해지는 걸 느낄 걸세. 그 다음 그렇게 모인 노예의 돈들이 그 자식들과 그 자식들까지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게. 그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대비할 자신만의 수입을 확보하게. 이 돈은 결코 잃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하네.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위험한 곳에 보낸다는 뜻이니 각별히 유의하게. 돈을 사용할 때는 현명한 사람들과 상의하게. 돈을 다루는 일이 주업인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들어야 하네. 벽돌 제조업자인 아제무르가 보석을 사오겠다고 제안한 일에 돈을 맡겼던 나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네. 다만 너무 무리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모으려는 욕심을 내지 말게나. 자네가 버는 돈의 10분의 1만 모아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네. 인생이란 좋은 것이며 즐길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친구들은 아르카드의 말에 깊이 감동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돌아갔다. 다음은 바빌론 최고의 부자 아르카드가 아들 노마시르에게 직접 전해준 황금의 5법칙이다. 황금의 제1법칙. 황금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소득의 10분의 1을 저축하는 사람에게 몰려든다. 누구나 즉시 모을 수 있는 돈은 수입의 10분의 1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10분의 1만큼의 액수가 커지게 해야 한다. 이 돈은 반드시 소중하고 튼튼한 자산으로 쌓인다. 황금의 제2의 법칙. 황금은 그것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주인을 위해 부지런하고 만족스럽게 일을 하여 들판의 소떼처럼 증식한다. 돈은 자발적인 일꾼이다. 돈은 기회를 만나면 한층 더 증가하려는 특징이 있다. 모아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 행운이 온다. 황금의 제3법칙. 황금은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투자하는 신중한 주인을 보호한다. 돈은 부주의한 주인에게서는 빠르게 달아나지만 신중한 주인에게는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황금의 제4법칙. 황금은 전망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에게서 몰래 빠져나간다. 자신만의 판단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사업이나 목적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어리석었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온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때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황금의 제5법칙. 황금은 허황되게 돈 버는 법을 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욕망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달아난다. 돈 벌 기회를 과장하며 자신의 모험담을 떠벌리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면 그 모든 계획 뒤에 있는 위험성을 알게 된다. 원금을 무익한 투자에 묶어놓는 어리석음을 주의하라. 아르카드가 알려준 얇은 지갑을 채우는 7가지 방법. 하나, 그대의 지갑을 가득 차게 하라. 지출의 일부를 저축하기. 둘, 그대의 지출을 조절하라. 예결산서 작성하기. 셋, 그대의 돈이 증식되도록 하라.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하기. 넷,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라. 원금 손실 가능성 없애기.
5. 그대의 집을 수익성 있는 투자로 만들라. 집 소유하기. 6. 장래의 수입을 마련하라. 돈이 돈을 낳는다. 7. 돈 버는 능력을 증대시켜라.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